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7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7-1)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고생물 화석 A에서 D의 분포지역과 화석의 개수 및 생존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분포지역과 생존기간이 문제에 주어진 것으로 보아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차이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석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시상화석은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표준화석의 특징은 시대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합니다. 반면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좁습니다. 이러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모두 개수가 많을 때 지층이 생성된 시대나 환경을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화석의 개수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표준화석으로의 가치가 높은 것은 C이다.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것은 현재 A와 C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더 높은 것은 화석의 개수가 많은 C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지층의 퇴적 환경 연구는 A보다 D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A랑 D를 비교했을 때 환경에 대한 연구는 시상화석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분포 지역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긴 D가 훨씬 더 환경 연구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사리 화석은 C보다 D의 이용 특성에 가깝다. C는 표준 화석이고 D는 시상 화석입니다. 그러면 고사리 화석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만 살았던 시상 화석의 한 종류이므로 C보다 D의 이용 특성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고생대 이후 해양생물과 육상생물이 멸종한 시기와 멸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멸종 비율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멸종 비율은 쉽게 총 개체수에서 멸종한 개체수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생물이 개체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멸종을 얼마나 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멸종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총 5번의 멸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물의 대멸종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어났다. 시간 간격은 현재 위에 X축 이쪽이 시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려면 등 간격으로 멸종이 일어나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멸종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이 아닙니다. A 시기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날 때 육상 생물은 모두 살아남았다. A 시기를 보면 해양 생물의 비율은 24.3%, 육상 생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멸종한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타난 것이므로 육상 생물은 멸종한 개체수가 0, 즉 모두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의 멸종 비율은 삼엽충이 멸종된 시기가 암모나이트가 멸종된 시기보다 컸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삼엽충은 고생대 말기에,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언제 번성했던 화석인가요? 중생대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생대 말기와 중생대 말기를 비교해보면 고생대 말기, 중생대 말기, 이러한 비율로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해양생물과 육상생물에서 모두 고생대 말기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생물의 멸종 비율은 고생대 말기, 즉 삼엽충이 멸종된 시기에서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7-2단원 생물의 진화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살충제의 살포에 따라 해충 집단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살충제와 항생제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은 돌연변이에 따라 출현하면서 항생제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 선택되는 내용,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함께 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진한 갈색으로 표시된 이 해충이 좀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한 갈색 해충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 해충이 살충제 내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살충제를 살포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 기억은 살충제에 내성이 없는 해충이다. 그렇죠. 기억은 살충제를 살포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충제 내성이 없기 때문에 살충제에 약해서 금방 죽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항생제나 살충제를 살포했을 때 그것에 저항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니은의 형질은 살충제 살포 이후 후천적으로 나타난 변이이다. 후천적으로 나타난 변이는 변이의 종류 중에서 비유전적 변이죠. 비유전적 변이는 세대를 거침에 따라서 유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데 1세대에서 2세대로 거치면서 현재 이 갈색 진한 해충이, 찐 갈색 해충이 2세대에 유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형질이 자녀의 형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비유전적 변이가 아니라 유전적 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정보 자체가 살충제 내성을 갖는 유전적 정보가
세대를 거쳐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후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에서 살충제 사용은 자연선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연선택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그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적응하기 유리한 생물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충제 살포가 없었다면 진갈색 살충제 내성 해충이 살아남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살충제 살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몸이 큰 거피를 선호하는 포식자가 살고 있는 연못의 거피를 몸이 작은 거피를 선호하는 포식자가 살고 있는 연못으로 옮겼다. 그 후 18세대가 지났을 때 거피 암수의 평균 체중 변화가 그래프와 같았다. 선생님도 이 문제를 보고 거피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거피는 송사리와 비슷한 민물고기라고 합니다. 자, 이 민물고기가 원래는 몸이 큰 거피를 선호하는 포식자가 살고 있는 연못에 살고 있었다가 몸이 작은 거피를 선호하는 포식자가 살고 있는 연못으로 옮겨졌죠.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 자연 선택이 일어나겠죠. 그래프를 보면 초기의 평균 체중이 빨간색으로 18세대 후의 평균 체중이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컷도 18세대를 거치고 암컷도 18세대를 거침에 따라서 평균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체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체중이 더 큰 거피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자연선택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선택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리한 생물이 살아남는 것이죠. 기억에서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균 체중이 큰 수컷과 암컷이 자연 선택되어서 세대를 거침에 따라서 점차 그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다.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죠. 그래서 기억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식처를 옮긴 후 상대적으로 몸이 작은 거피가 살아남는데 유리했다. 몸이 작은 거피가 살아남는데 유리했다면 평균 체중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작은 것이 자연 선택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현재 평균 체중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줬으므로 몸이 작은 거피는 살아남는데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지고 나서는 몸이 작은 거피를 선호하는 포식자가 살고 있는 연못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중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했다는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7-3 생물 다양성과 보전의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종 기역에서 디귿으로만 구성된 어떤 식물 군집과 기역의 꽃 색깔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도로 건설로 인해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이죠.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서식지 파괴가 서식지 단편화와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는 그냥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억의 꽃 색깔은 유전자에 따라 보라색, 붉은색, 흰색으로 나타난다. 표는 도로 건설 전과 후에 기억에서 디귿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건설 전에는 보라색, 붉은색, 흰색 꽃이 각각 20개체씩 있었고 니은과 디귿이 60개체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후에는 보라색 꽃과 붉은색 꽃이 없어지고 흰색 꽃이 조금 늘어나고 니은과 디귿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 군집에서 도로 건설 전에 비해 도로 건설 후에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건설 전과 건설 후에 나타난 변화를 해석해 보면 우선 기억만 봤을 때도 전체 개체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붉은색, 흰색 꽃으로 변이가 다양했었는데 변이가 다양하지 않고 흰색 꽃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변이가 다양할수록 높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니은을 보면 니은의 개체수는 감소했고 디귿을 봐도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 다양성을 얘기할 때 종 다양성은 종 자체가 다양해야 되고 종의 수 그리고 고르게 분포해야 종 다양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종의 수는 꽃, 니은, 디귿, 즉 기억, 니은, 디귿의 세 개로 일정하지만 고르게 분포하냐는 디귿이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종 다양성도 감소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물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감소합니다. 기억,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은 감소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했다. 도로 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이 문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하천에 외래종인 큰잎베스가 유입되기 전과 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먹이 그물이 굉장히 복잡하고 나는 먹이 그물이 단순합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높고 이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먹이 그물에서는 한 종이 멸종하면 다른 종이 한 번에 멸종하기가 쉽기 때문에 생태계가 불안정적입니다. 나에는 큰잎베스의 천적이 없다. 나는 굉장히 단순한 먹이 그물에서 큰잎베스가 최상위 포식자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잎베스의 천적이 없다는 것을 그림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외래종의 유입으로 종 다양성이 증가하고 자원이 풍부해졌다. 종 다양성은 종의 종류 자체가 다양할 때 높다고 하고 또 고르게 분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에서 나로 가면서 종이 점차 감소하고 또 고르게 분포하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리고 자원은 풍부해지지 않고 자원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